네, 한상혁 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위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돼서 기소된 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또 정치적 선동의 자리로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진심만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신년 업무보고 시에 재승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해 기속된 방통위 간부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까? 예, 같은 입장입니다. 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에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이 650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구속된 양모국장에게 보고받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은 재판 가서 하시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답변은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발언을. 아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예, 아니오라고. 그거는 재판장 가서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판장에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하시기 어렵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청와대라던가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사전 또는 사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본인만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대답할 수 있습니까?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로 전제하고 지금 그럼 이걸 물어볼게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부의 명직 절차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위원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형이 확정된 뒤에 나왔습니까? 그럼 이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뒤에 7개월 말인 2017년 12월에 강규영 당시 KBS 이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 업무 추진비 300여만 원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때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까?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강규영 이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제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2019년도에 위원장으로 오셔서 왜 이건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원장이셨거든요. 심지어 강규영 이사는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고 문 대통령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방통위에서 강규영 이사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사과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사과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법적 쟁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결론이 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과하셨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법칙에 대한 사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남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그게 내로남불이죠. 국민을 현혹하는 그 법 기술자의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 본인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 방통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지금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독립적이었는지 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정반대로 어쩌면 특정 진영의 마녀사냥이라던가 그러한 횡포로 공영방송이 내분이 휩싸이고 정치 세력화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에 구속된 윤모 교수가 2021년 8월에 KBS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던가 또는 보훈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법 리스크로 정신은 없겠습니다만 의견 하나 여쭙고 싶은데 최민희 내정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신 3사와 ICT 기업들이 모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가 있죠.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이 해석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해놓은 거고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 입장을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한 거고요. 결격 사유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에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해당 법규정은 그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개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당하지 저는 개인적인 않는다고 법률가로서의 생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사도 안 하는 사람을 3년 가까이 부회장직에 앉혀가지고 사업 8,400만 원 이상을 보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배임이자 부당한 금품 제공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그 법규정이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해당 사업에 종사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에 근무했다는 게 저 사업에 종사한 자라고 해석하는 거는 법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부분은요. 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을 하게 된다면 해양 방류 중단 촉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선동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3년간 과방이 있었습니다. 야당이었다가 지금 여당 되었는데 여당이었다 야당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이 자꾸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건 여나야나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금 민생보다는 정쟁, 더 싸워 정쟁당, 어떻게든 프레임 만들어서 기사 한 줄 더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씀 찾아보고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6일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요. 21년도 4월 19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안이 임승철 사무처장님, 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전문기관인데 그런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을 방사능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 본인들의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제가 작년 국감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위에서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네, 국정감사 이후에 IAEA에 공식으로 몇 번 항의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전담 인력 몇 명으로 늘렸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IAEA에 항의한 이런 경우는 없고요.
예. 그 원안위 내에 후쿠시마 네, 오염수 제가 담당 TF로 16명이 근무를 합니다. 국감 때 항의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국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IAEA나 뭐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이 7년째 2명입니다. 원안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올해 예산 2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예산보다 3배 이상 예산 줬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하지 않으니까 전문가와 과학의 영역에 정치와 정쟁이 지금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국감 때도 제가 주문했었던 것처럼 이번 달 중으로 6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항의서한 보내시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 증원하시고 IAEA 대응 관련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답게.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SNS에 그 울겔 사태에 대한 글로 기고도 하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상황은 뭐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방심위도 통신 소위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 차단하는 것 대신에 사업자가 알아서 규제하라는 식의 권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 법적인 권력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방통위도 DC 인사이드의 자살 유보 정보 유통되지 않도록 권고했죠. 몇 예, 번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몇 번인지는 모르겠으나 2번 4월 했어요. 17일과 5월 12일에 방심위에 신속 심의와 시정 요구를 요청한 건 개인 일로 바빠가지고 잘 못 챙기시죠. 예, 2번 하셨어요. 교육부에서 요청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겔 사태 이후에도 비슷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 받고 그 다음에 진행하신 것 같은데 DC 인사이드가 어떤 조치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아직 뭐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담당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홈페이지에 공지 올렸다고 하고요. 홈페이지 공지가 충분한 조치라고 보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뭐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DC 인사이드에서는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공지하고 네, 본인의 뭐 거취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대책들을 우리 말씀을 청소년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일 많고 지금 문제 많으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 권고 이후에 일평균 게시글이 약 4,000개였던 게 지금 게시글 1만 개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겔 사태에 대해서 DC 인사이드 담당자하고 회의를 좀 하셨던 걸로 아는데 몇 번 했습니까? 예, 현재는 뭐 확인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네.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방통위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끝까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할 때 국민들 위한 일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월급 루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권고하고 나서 사업자하고 회의조차 하지 않고 또 대응 계획마저 안 세우면은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본인만큼 우리 국민들, 청소년들도 챙겨달란 말씀입니다. 챙겨주시겠습니까? 예, 예. 챙겨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죠. 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의문이 가고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면직 처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고 페북에도 썼고 지금 계속 그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죄가 있는 줄 아는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척 봐주고 임기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겁니까? 그 해임은 법에 정해진 그 얘기만 절차가 해주세요. 시간 있고요. 없으니까. 그게 양심입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입니까?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국민 세금 받는 사람이고요.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 예. 동안 세금 드려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번째, 이건 2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이 문제가 일어난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국감, 22년도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방통위 10년 업무보고 회의록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 넘게 2년 동안 방통위의 조직원들은 위원장의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다른 얘기할 땐 졸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본인만 방탄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돌아가겠냐고요. 세금 받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데요. 어떤 일반적인 지금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권력을 지금 활용해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제 얘기 기회는 들어주시죠. 주셔야죠. 권력을 활용해서 아니, 답변 만약에 시간은 TV조선 주셔야죠. 관련된 재승인 문제가 진짜 사실로 문제가 있는 것이 나온다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사실 정당하게 인격적인 업무를 증거들이 드러나고 처리했다고 있지 주장을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부분에 그걸 대해서 다투고 있는 국민을 거 대신해서 아닙니까?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본인을 위한 방탄만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자리를 양심이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있는 게 된다라는 아닙니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방통위원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C 인사이드 관련된 부분 하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방통위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예. 보고는 미안한 바닥 상황은 줄 알고 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본인의 업무를 진행을 하고 문제를 있지 해결하느라 않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칠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 가서 말씀하시고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리더로서 위원장 묻지 마시고 그냥 주장을 하십시오. 그럼. 예. 네. 유해 정보 사이트 차단은요. 방심위에서 결정한다고 핑계대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방심위는 민간기관이고요. 방통위는 강력한 행정력 발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처럼 자살 유발 정보 대응 체계 만들어야 하고요.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 차단이 어려우면은 울길 같은 사이트 곳곳에 위기 청소년들이 연락할 수 있는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연락처라던가 혹은 위기 청소년 상담 관련 공익 광고를 배치하도록 권고하든지 하셔서 가능한 모든 방법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십시오. 방통위가 그래서 향후 대응 계획 관련 회의 진행하고 이달 중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 일 하십시오. 월급 받는 동안은. 말씀을 꼭 일을 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일을 해 주십시오. 방통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인을 방패막으로 할까 방탄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지 마시란 얘기입니다.